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너무 막 급격하고 빠른 눈에 띄는 많은 변화보다는 고갯짓, 시선을 한번 바꿔서 운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인바디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물도 먹고 음식도 원래대로 먹으니 일주일 만에 3.5kg가 그냥 늘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요요인 거죠. 극단적인 다이어트 후에. 안녕하세요. 비키니 프로 명민정입니다. 제 채널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테라바디 제품과 함께 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테라바디에서 나온 신제품 미니 플러스 제품이 이번에 좋은 행사 소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요즘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미니 제품인데 온열 기능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가방에 휴대하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사실 출시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되게 따끈따끈한 제품인데 신제품은 사실 할인 행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신제품을 할인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날짜는 1월 21일에 CJ 온스타일에서 단 하루 동안 행사를 진행을 하고 테라바디 미니 플러스 제품을 겟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1월 21일까지 CJ 온스타일에 들어가시면 프로 플러스 제품 15% 할인, 프라임 플러스 제품 15% 할인, 미니 3세대를 15% 할인가로 겟하실 수가 있어요. 21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21일에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제품의 할인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이 따끈따끈한 신상인 미니 플러스 제품을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이 테라바디는 애정하는 제품으로서 저한테 이렇게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님 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또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테라바디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님에게도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사연에 선정되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추천되신 분들은 테라바디 신제품 미니 플러스가 증정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너무 놀랬던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나이였고 이 사연자분이 살아오셨던 뭔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일단 두 번째로 놀랐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에 놀랐어요. 이 사연자분은 1966년생, 그러니까 60대 이제 사연자분이시고 여성분이시고 운동은 한 2년 정도 운동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15년 동안 원인모를 통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많은 병원들을 다니면서 아마 치료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완화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에 대한 중요성과 운동을 좀 생활 습관으로 계속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신 게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체중 변화도 좀 어느 정도 일어났고 지금은 좀 정체기가 왔다. 이런 정체기를 조금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등운동 운동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천천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사실 이분만의 좀 고민은 아니실 것 같아요. 폐경.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점차 줄어들면서 폐경 이 오는 거는 사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폐경이 왔을 때 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가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폐경이 되면 사실 몸 안에 전체적인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어떻게 보면 반응하는 게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성장기랑 비교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지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성장기 때는 몸이 마구마구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모드로 몸의 호르몬들의 일 처리들이 다
몸을 성장시키는 모드로 진행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고 점점 이 호르몬들이 활동하는 모드가 약간은 생존 모드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호르몬들의 변화거든요. 근데 이 중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도 막 많이 빼고 싶어. 그리고 운동도 하니까 막 근육도 많이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 그렇게 하기에 지금 내 몸의 환경 자체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를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 운동을 하시고 나서 체중도 이미 6kg나 감량을 하셨고 그리고 운동을 이렇게 매일 한두 시간씩 한다는 것 자체가 근육에 대한 어떤 기초 체력 그리고 근육을 사용하는 내가 능력치는 이미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더 뭔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변화를 지금 바라시기 때문에 피드백을 요청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너무 막 급격하고 빠른 눈에 띄는 많은 변화보다는 오히려 내가 지금 폐경기에 들었고 몸이 지금은 성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 됐다라고 그냥 인지를 하시고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쪽으로 조금 더 목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조금 피드백으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운동 패턴이나 이 운동에 대한 열정 자체가 너무도 좋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높은 목표를 잡아버리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조금 퇴색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힘든 과정을 이미 잘 이겨내고 그 이겨낸 게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생활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지금은 다이어트나 근성장이나 이런 몸에 많은 변화를 이뤄가기보다는 지금 상태를 좀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앞으로 좀 살아가는 조건으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자세에 대한 부분도 영상 하나 보내주신 게 있는데 이분이 특히 피드백 받고 싶은 부분이 등이래요. 어깨가 뒤로 잘 젖혀지지 않고 말리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봐요. 나이스. 셋. 이게 아마 운동을 같이 지도해 주시는 코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다섯. 내리면서 가슴 업 한번 살짝만 시켜봐요. 가슴 업. 그렇지. 예스. 일곱. 더 올려보내봐요. 더 올려보내. 더. 나이스. 하나만 더. 이 찍어주신 코치님도 계속 큐잉을 주시는 게 가슴을 더 들어주세요, 가슴을 더 올려요 이런 큐잉을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우리가 등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우리가 등 근육을 이용해서 랩풀다운이라는 지금 머신을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랩풀다운은 광배근을 조금 더 주동적으로 쓰는 머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광배근을 이용해서 내가 날개뼈를 아래로 안으로 최대 수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가슴 구조물이 좀 이렇게 열린 상태가 만들어져야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등 근육을 수축을 하기가 훨씬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코치님도 계속 가슴을 들어 라고 말씀은 해주시는데 수행하는 우리 사연자분이 가슴을 들기가 어려운 지금 몸의 구조 자체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아직은 내가 이 가슴의 모양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흉추를 조금 더 신전을 시켜서 이 척추를 좀 부드럽게 쓰는 게 아직은 좀 어려우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고갯짓. 시선을 한번 바꿔서 운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척추의 유연성이 좋고 힘 자체가 좋으신 분들은 내가 고갯짓을 이용하지 않아도 가슴의 높이를 들어 올려서 등의 수축을 더 유도할 수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시선을 지금은 거의 아래를 보고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고개를 들어서 시선만 살짝 사선 위만 바라보셔도 우리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척추는 연결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시선만 조금 상방으로 바꿔주셔도 가슴을 들어 올리고 열어내는 요 각도 자체가 조금은 수월해지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턱을 들어서 고개를 확
젖혀버리는 게 아니라 턱 끝은 정면을 바라보는데 시선을 계속 위쪽을 바라보게끔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헬스장 가면은 앞에 벽이 있고 벽과 천장 사이에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 모서리 정도 쳐다보는 시선의 각도 정도만 바꿔서 한번 운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몸통의 방향 자체를 앞쪽 가슴을 좀 더 열어놨기 때문에 뒤에 있는 등의 움직임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한번 바꿔보셔라. 이분은 아이 둘 어머니이세요. 아이 둘 엄마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는 32살, 30대 초반 여성분이세요. 일단 이 보내주신 사연과 보내주신 영상만 봐도 얼마나 운동에 진심이신지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정성스럽게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운동 경력은 1년 9개월 정도 되셨고 아이 둘 엄마시고 트레이너가 아니신데도 주 5회 웨이트를 하시고 주 2회 러닝을 하신대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루틴을 세세하게 나눠서 운동을 되게 빈 곳 없이 하시려는 느낌이 들고 정말 보디빌딩식의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새벽에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그리고 식단을 이렇게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동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데드리프트와 스쿼트의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찮은가요? 를 보내주셨고 26년의 목표는 데드리프트의 무게를 올릴지 스쿼트랑 차이가 안 나게 비슷하게 맞추는 게 좋을지 고민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레이즈 운동을 최근에 했는데 할 때마다 팔꿈치가 아프고 팔꿈치가 계속 아파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반적인 운동 방향성에 대한 조언, 운동 목표를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고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인바디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보통 이제 160 중반의 30대 여성분들이 이 정도 근육량을 가지고 있기는 사실 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선수분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이 근육량 자체가 이렇게 25kg, 20kg 중반대를 훌쩍 넘게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체지방량도 너무 과하지 않게 보유를 하고 계시고 사실 조금 일반인 여성분 치고는 정말 좋은 인바디를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육의 양으로 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좀 다르기도 하고 근육의 양이 많다고 꼭 힘이 좋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인바디는 너무 훌륭하지만 보내주신 사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데드리프트와 스쿼트의 무게 차이가 많이 나신대요. 제가 사실 스쿼트 영상을 딱 보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보내주신 영상 토대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왜 그러실까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 영상 중에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일반인 여성분이 턱걸이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턱걸이가 굉장히 로망이고 턱걸이를 잘 하고 싶음에도 턱걸이를 저도 아직은 제대로 하지 못해요. 정말 그냥 맨몸으로 턱걸이를 한 5개 이상을 부드럽게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데드리프트랑 스쿼트랑은 무게를 동일하게 한다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 게 움직임 자체가 그냥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데드리프트는 저희가 무게를 팔로 상체로 이 무게를 흔들리지 않게 컨트롤을 한 상태에서 골반의 움직임을 이용을 해서 이 무게를 전신을 다 활용한 프리웨이트고 스쿼트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게 이 무게를 내가 상체에 짊어지는 거거든요. 짊어지는 안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하지관절의 수직 저항을 이용을 하는 다른 운동 개념이라고 좀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선에 턱걸이를 내가 맨몸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턱걸이를 하기 위해서 협응근으로 같이 써지는 근육 중에 하나가 팔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등의 힘이 좋아도 연결다리인 팔의
힘이 약하면 턱걸이를 맨몸으로 그렇게까지 수행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를 조금 기본 전제 조건으로 다시 한번 데드리프트를 봤을 때 자세 자체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자세다라고 하기 조금 어려운 게 바벨의 이동 경로만 봐도 수직 저항 값에서 많이 가동 범위가 흔들리는 형태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수직 저항을 쓰실 때 사실 반동도 지금은 이용을 하고 계시는 상태고,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앞뒤로 많이 바뀐 상태에서 무게를 컨트롤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무게는 또 많이 다루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팔의 힘이 정말 좋으시구나를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데드리프트는 지금 현재 팔의 협응의 힘이 굉장히 좋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팔의 힘으로도 무게를 어느 정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는 상태다. 반대로 스쿼트는 내가 이 무게를 짊어지는 힘을 쓴 상태에서 무게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팔의 힘을 쓰지 않고 무게를 짊어지는 상체의 안정성을 다뤄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게 차이가 지금은 많이 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스쿼트를 데드의 무게를 지금 따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스쿼트를 할 때는 내가 지금 힘이 좋은 팔의 힘을 배제를 하고 이 무게를 짊어지는 상체의 압력과 안정성을 조금 더 내가 확보를 하면 데드리프트처럼 스쿼트도 점진적으로 좀 무게를 잘 올려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스쿼트와 데드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데드의 무게를 굳이 쫓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조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보시면 이제 1년 동안 어깨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만 하셨대요. 근데 할 때마다 왼쪽 팔꿈치가 너무 아프고 레이즈를 할 때도 팔꿈치가 아프시대요. 운동 영상을 그 케이블에서 하는 프론트 레이즈 영상이랑 첨부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운동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설명드린다면 조금 더 명확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보내주신 사연을 좀 토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 운동 피드백이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혹여나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조심성은 있어요. 말씀 주신 거를 토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1년 동안 오버헤드 프레스만 했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은 1년 동안 어깨 운동을 한 가지 그립으로만 했다는 소리로 저는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 대부분 많이 쓰시는 그립이 오버그립이에요. 손등에 하늘을 바라보이게 잡는 오버그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오버그립의 특성상 엄지, 검지 쪽으로 회전을 하는 힘이 더 많이 실리는 그립이에요. 오버헤드 프레스만 1년 동안 했다는 거는 약간 이 힘을 쓰는 방향에 대해서 너무 편측성으로 힘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였을 거다라는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레이즈 운동을 수행을 했을 때 팔꿈치가 아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루어 짐작해서 한번 이제 사연자분께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거는 팔꿈치의 통증이라는 게 우리가 위쪽 팔꿈치, 그러니까 앞쪽 팔꿈치에 통증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래쪽 팔꿈치에 통증이 일어났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마 느껴지시는 통증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위쪽에 있는 팔꿈치의 통증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레이즈를 할 때 보면 그립을 잡으실 때 새끼손가락 쪽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서 레이즈를 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이 새끼손가락 쪽을 잡는 힘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그래서 레이즈를 할 때 좀 오버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회전값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레이즈를 수행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무게 저항 자체도 위쪽 바깥쪽 팔꿈치에 과도한 회전이 걸린 상태에서 무게가 계속 과하게 실릴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데미지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운동은 똑같이 하는데 통증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은 조금 더 다양한 그립의 운동을 많이 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버헤드 프레스만 계속 하셨다면 언더로 하는 프레스도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혹은 나는 레이즈가 하고 싶은데 계속 팔꿈치 통증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립 자체를
바꿔서 레이즈를 수행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오버그립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면 뉴트럴 그립도 좋고 언더그립도 좋고 조금 더 다양한 손목 회전의 각도를 이용해서 레이즈를 해보시면 이 불편감이 조금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의 피드백은 다양한 그립의 어깨 운동을 해보셔라. 특히나 언더그립의 운동을 많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아프다는 거는 그 해당 부위가 어떻게 보면 염증성 이제 통증일 경우가 높기 때문에 사실 아플 때는 통증이 없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제일 좋은 거는 휴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픈데도 억지로 참고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은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전반적인 루틴이나 운동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다고 하셨고 일반인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어느 순간 현타가 온대요. 저도 사실은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는 게 저도 대회 준비를 막 죽을 듯이 열심히 하다가도 근데 내가 이 대회 준비를 한다고 누가 뭐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준비한다 그래서 뭔가 결과적으로 나한테 떨어지는 건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예쁜 몸 그냥 대회 1등 했어 라는 명예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삶의 일부분을 포기를 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현타도 저도 가끔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운동이라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밖에 할 수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수련?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약간 저는 제가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자존감, 자신감. 이 상승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까지 하지 않으면 나의 자존감이 조금 계속 떨어지는 게 저는 느껴져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좀 눈에 보이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물론 그 목표를 향해서 더 다가가기 위한 그런 원동력은 되겠지만 또 반대로 그 목표가 끝났을 때 오는 상실감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 정도 나이에 내가 이 정도 근육량과 이렇게 훌륭한 인바디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 내 스스로가 너무 잘하고 있다. 건강관리도 잘하고 있고 노후를 위해서 내가 정말 잘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다. 개인적인 좀 목표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거창한 목표보다는 아직 건강하게 살고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내 동년배들보다 운동을 안 하는 엄마들보다는 좀 더 건강하고 예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셀프 칭찬을 좀 하면서 좀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38살 여성분이시고 아들 셋 맘이래요. 와, 존경합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10kg를 빼는 광고를 보고 혹해서 신청을 하셨대요. 근데 이 10kg를 뺀다는 게 사실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사악한 것 같아요. 한 달 안에 10kg를 빼라. 이거는 좀 사실은 좀 위험하거든요. 위험한 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도전을 하셨고 근데 중요한 건 성공을 하셨어요. 정확히는 6주 동안 70kg에서 60kg까지 빼야 했고 이거를 어찌됐든 정체기도 왔고 그러면서 먹는 것도 확 줄이고 마지막에는 하다 안 빠져서 수분도 빼고 막 하루 칼로리를 300칼로리까지 줄이셨대요.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물도 먹고 음식도 원래대로 먹으니 일주일 만에 3.5kg가 그냥 늘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요요인 거죠. 극단적인 다이어트 후에 오는 요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정말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식단을 하고 싶다고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맞아요. 올해 초에 암 수술도 하고 항암과 방사선을 마치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분이 이 챌린지를 지원하신 계기가 암투병도 하시면서 그렇게 몸에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계기가 필요해서 다시 의지를 다지자라는 의미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이 목표를 달성을 하고 싶어. 그렇다 보니까 욕심도 과해지고 욕심이 과해지니까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이 다이어트 방법이 나한테 맞다 안 맞다 좋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아신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좀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적어주신 게 이제는 마른 몸매 말고 건강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식단 계획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내주셨고 현재 운동 계획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일단 운동 계획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근력 운동은 30분을 할 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루틴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하체, 가슴, 등, 힙, 어깨. 하체도 하체 앞판과 전체적인 하체를 쓰는 운동 그리고 힙 운동을 아예 따로 나눠 놓으셨어요. 저 이렇게 일반인 분들이 하신 거 전 처음 보거든요. 이거는 일단 운동에 대한 루틴은 사실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내가 분할해서 이 몸에 빈 곳 없이 운동을 하겠다라는 좀 보디빌딩식의 운동은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그리고 웨이트 직후에 복싱을 하신다고 써놨거든요. 이 복싱을 약간 유산소 개념으로 좀 이용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계획은 사실은 나쁘지는 않다.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근력 운동은 30분으로 좀 제한을 두셨는데 아마 이제 좀 아이들 케어나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이렇게 가시는 거는 괜찮다. 근데 이제 식단에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은데 보시면 아침은 해독 주스랑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고 점심은 닭 100g에 귀리밥도 좀 먹고 쌈도 먹고 김치도 드신다고 하셨고 저녁을 닭백에 고구마 100 그리고 간식을 좀 드신다고 써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건강한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들 셋 맘이면 진짜 힘들지 않으실까요? 활동 에너지가 엄청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몸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이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내주신 이 식단은 거의 선수 식단이에요. 내가 정말 극한의 다이어트로 몸의 체지방을 진짜 0.0000kg까지 최대치로 줄여나가는 선수의 식단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드셨을 때 일상생활이 과연 가능할까? 저희가 건강하다는 거는 뭐 물론 외적으로 체지방이 줄어들고 근육질의 몸매를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다이어트라는 게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 컨디션도 건강해야 정말 잘하고 있는 다이어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연자분이 이렇게 먹고 운동도 이렇게 해. 그런데 집에 가면 막 짜증이 나. 막 애들한테 막 갑자기 화가 나.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 그거 자체가 몸에서는 지금 이게 스트레스라고 인식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시를 주셨잖아요. 이거를 한번 일주일 정도는 수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짰어. 이걸 일주일을 해봤어. 근데 일주일을 수행하는 동안 나 되게 아무렇지 않은데? 나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나 뭐 할 수 있는데? 하면은 이 식단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부족하지 않은 에너지다. 근데 만약에 하시는 동안 너무 기력이 없고 자도 개운하지도 않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 에너지도 안 나. 막 복싱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 죽겠어. 이러면은 내가 하루 동안 쓰는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섭취 에너지가 무조건 적다라고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 그런 상태다라고 느껴진다면 식단을 조금은 변경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식으로 좀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사실 탄수화물도 좀 많이 적기도 하고 단백질도 좀 부족해요. 지금 운동하시는 양에 비해서 짜놓으신 단백질의 양이 좀 근성장을 하기엔 좀 야박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막 힘들어. 그러면 탄수화물 양보다는 단백질의 양을 먼저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래요. 지금 예를 들어 막 한 끼에 100g 정도를 드신다고 하면 120에서 130g 정도를 한 끼에 단백질을 한번 올려보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저는 꼭 바라는 거는 지방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실 운동을 할 때 몸무게 조절이 어렵고 에너지가 잘 안 난다라는 거는 탄수화물 양보다는 우리 호르몬을 잘 돌게 만드는 주 원료인 양질의 지방 섭취가 부족했을 경우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간식으로밖에 지방 섭취를 지금은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식단을 구성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까지도 꼭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세 끼를 드실 때 이 끼니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한 10g 정도는 좀 충족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간식을 중간중간에 지방을 섭취하는 간식의 개념을 좀 넣어서 이 지방에 대한 섭취가 좀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거를 먼저 조금 내가 패턴을 유지해 봤을 때 좀 지친다, 힘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바꿔서 한번 수행을 해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 변환이 좀 어떻게 일어나나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양질의 지방은 사실 굉장히 먹을 수 있는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따로 지방을 좀 챙겨 먹기 귀찮다라고 하시면 이 단백질의 급원 자체를 양질의 지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급원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연어나 이런 지방질이 조금 섞인 육류의 고기들, 뭐 오리고기도 좋고 돼지고기도 좋고 소고기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방질이 많이 포함된 생선, 기름기가 좀 있는 생선들을 드셔주셔도 좋고, 가장 간단한 거는 계란, 삶은 계란으로 좀 대체를 해서 단백질을 좀 드셔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해독 주스랑 단백질 쉐이크로 드신다고 했는데, 사실 단백질 쉐이크가 소화 흡수가 빠른 거는 맞지만 좀 가능하면 원물 형태의 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하시기를 권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에 드시는 단백질 쉐이크도 좀 여유가 되신다면 계란 2-3알로 대처를 해보시면 단백질도 챙기고 지방질도 챙기는 좀 건강한 식사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 피드백 다 받아보셨는데 처음 진행한 구독자 피드백이었잖아요. 소감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간절하신 피드백이다 보니까 제 말 한마디로 조금의 도움이 됐으면 싶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사연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채택이 되지 못하셨더라도 아쉬우신 분들은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첨되신 세 분의 구독자분들에게는 미니 플러스가 배송될 예정이기 때문에 피드백 신청하셨던 네. 메일로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취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테라바디랑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운동의 질이 향상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